7월 3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 4명이 오늘 결정됐습니다.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와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 4명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지역 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첫 소식은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검찰 조직을 이끌어갈 검찰총장 후보로 4명을 확정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순으로 15기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 2기수를 건너뛰어 18기에서 문무일 부산고검장과 오세인 광주고검장, 그리고 여성으로 유일하게 19기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직은 법무연수원장을 지낸 소병철 교수 1명이고 문무일 오세인 고검장과 조희진 지검장은 현직입니다. 지역별로는 소병철 교수는 전남 순천,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광주,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강원 양양, 조희진 지검장은 충남 예산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이른바 TK 또는 PK로 불리는 대구와 부산, 경남북 출신은 후보에 없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남 무안 출생임을 감안하면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지역 안배는 크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법무부 장관이 이 4명의 후보 가운데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절차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장관 직무대행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하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신속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이 제청권을 행사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로인사이드 검찰총장 후보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일단 오늘 확정된 검찰총장 후보 4명, 이른바 무슨 통이라고 하죠. 그 전공별로 좀 분류를 해볼까요? 네, 표현하신 대로 전공을 기준으로 보면 네. 우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소병철 농협대 석좌교수는요, 이른바 정책기획통, 대검 중수 1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을 거친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특수수사통, 대검 공안 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두루 거친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분류됩니다. 조희진 검사장은 임명될 경우 최초의 여성 검찰총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네, 한 사람씩 볼까요? 먼저 4명 가운데 유일한 전직 검찰 간부죠. 농협대 석좌교수 소병철 교수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농협대 석좌교수 소병철 교수는요, 전남 순천 출생으로 광주 제1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5기로 수료했습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 그리고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법무연수원 석좌교수를 지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검찰 내 정책기획통으로 꼽힙니다. 네, 뭐 검찰 내 신망이 아주 두터운 인사로 알려져 있죠. 네, 소병철 교수는 법무연수원장을 지내고 검찰 옷을 벗은 뒤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요. 후학 양성에 전념한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검찰 법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자기 관리와 일 처리가 철저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 제안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를 거절했습니다. 네, 뭐 검찰 개혁 차원에서 보면은 검찰 조직을 다독일 인사로는 적격처럼 보이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같은 전남 출신이라는 거, 그리고 전직이라는 게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네요. 현직은 고검장급 2명, 검사장급 1명 이렇게 되죠? 네,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먼저 보면요. 문 후보자도 광주 출생으로 광주 제1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했고요. 대검 중앙수사1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일부 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을 지냈고 현재는 부산고검장입니다. 문 고검장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때 대검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이른바 특별수사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오세인 후보자는 경력을 보니까 공안 쪽 경력들이 많네요.
네, 오세인 광주고검장은요. 네. 광원 양양 출생으로 강릉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8기고요. 대검 공안 2과장과 범죄정보 담당관,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장, 대검 공안 기획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안통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반부패 부장 등을 두루 지내기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오세인 고검장은 공안통으로 분류되면서도 네. 기획, 범죄정보, 특수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경험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 조희진 검사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조희진 후보자는 네. 여성 최초로 검사장에 올라서 유리천장을 깬 인사인데요. 네. 충남 예산 출생으로 사법연수원 19기로 수료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장,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제주지검장을 역임했고 현재 의정부 지검장입니다. 이번 4명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네. 조 후보는 여성 검사들의 롤모델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법무부 과장 등 여성 1호 기록을 줄줄이 만들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4명 가운데 1명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이 아직 임명 전이어서 네.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네. 문 대통령에게 재청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로 출국하는 만큼 네. 그 전에 법무부의 재청과 대통령의 지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법무부 오늘 보니까 국민이 원하는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이 원하는 총장이 어떤 총장이 되는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이른바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7명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과 구형량이 다른 이유를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 구형을 받기 위해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오늘 결심 공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한 기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특검의 공소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청와대 전 문화체육 비서관 등이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김 전 실장 등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특검은 또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과 장관, 수석 비서관 등 대통령의 참모로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국민 입을 막는 데 앞장섰다고 김 전 실장 등을 질타했습니다. 특검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지시하고 실행한 혐의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소영 전 문화체육 비서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에 대해 구형량이 많게는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건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입니다. 피고인 김기춘과 조윤선, 김상률은 명백한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마땅히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것이 특검이 밝힌 구형 사유입니다. 앞서 오전 열린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특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들이 비록 공소사실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른바 운동권 출신인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특히 민주투사였던 제가 불의와 반민주의 상징인 블랙리스트 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게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 피해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사죄드린다며 뒤늦은 후회와 사죄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을 구치소에 주저앉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재판,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오늘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미 구속된 이유미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을
피의자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취재진에게 조작을 지시한 적 없다. 당 윗선의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고 김성호 전 의원은 이준서와 이유미를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장 김관영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날 안철수 전 대표를 대면 조사한 김 의원은 안 전 대표가 이 사건에 관여 또는 인지했다는 어떤 증거나 진술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오늘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정우현 회장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는데 혐의가 뭔가요? 네, 일단 정우현 회장은 오늘 검찰 출석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9시 17분쯤에 이제 네.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네. 일단은 뭐 갑질이라고 하죠. 네. 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요. 뭐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뭐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가 네. 추가될 수 있습니다. 네, 분위기 파악이 된 듯 뭐 기자들 앞에 바짝 언 모습이었는데요. 네. 뭐라고 들어가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오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뭐 무슨 무리를 일으켰다는 건가요? 네, 이른바 뭐 치즈 통행세 논란인데요. 네. 그 피자의 가장 중요한 재료인 치즈를 이용해서 뭐 네. 자신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서만 치즈를 받게 하고요. 또 네. 물류 자체. 그 치즈를 옮겨주는 것도 자신과 관계 있는 업체를 통해서만 그 하도록 한 혐의가 있는데요. 네. 가맹점들에 따르면요, 보통 10kg에 7만 원 정도 하는 치즈를 네. 8만 7천 원이라는 폭리를 취하면서 네. 팔았다고 합니다. 뭐 다른 혐의가 더 있나요? 네, 이른바 보복 출점 논란인데요. 보복 출점이요? 네, 뭐 가맹점주가 이 프랜차이즈를 탈퇴해서 자기만의 그 새로운 피자 가게를 운영하자 바로 보복에 들어간 건데 네. 미스터 피자 본사 직영점을 근처에 바로 내서 온갖 할인을 하고요. 네. 또 말도 안 되는 끼어 팔기, 뭐 한마디로 우리 눈밖에 나고 당신이 장사할 수 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보복 점포를 출점을 한 건데요. 심하네요. 이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네. 이 피자 프랜차이즈 탈퇴한 해당 점주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네. 벌어졌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단가요? 뭐 더 있나요? 네, 뭐 미스터 피자 그 광고비를 본사가 아닌 가맹점에 네.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고요. 네. 본인이 지난 2012년에 쓴 자서전 나는 꾼이다 이 책을 가맹점에게 또 떠넘겨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등 뭐 말 그대로 온갖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울러 개인적으로도 고가 미술품을 사들여서 그 자금 세탁에 사용한 혐의 등 뭐 개인 비리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네. 미스터 피자 말고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어떤가요? 이게 뭐 다른 데도 다 그런가요? 아니면 여기만 유독 그런 건가요? 뭐 아무래도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요. 네. 아마 이 미스터 피자로서 이번 사건이 끝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이유나 근거가 있나요? 네, 일단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뭐 갑질 수사에 대한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네. 피자헛과 본죽 같은 뭐 유명 업체들은 물론이고 네. 뭐 하다못해 뭐 떡볶이 업체까지 네. 뭐 프랜차이즈 업체들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해서 네. 공정위에서 적발을 당한 사안들이 워낙 많아서 언제든 수사로 전환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공정위는 이거 밖에도요. 뭐 올리브영이나 하이마트, 다이소 등 생활 밀착형 프랜차이즈 본사들에 대해서도 네. 수사를 하고요. 삼성중공업,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대기업 갑질 뭐 이런 것 저런 거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미스터 피자 사건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뭐 밤에 잠 안 오시는 분들 꽤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2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박정화 후보자 청문회는 내일, 조재현 후보자 청문회는 5일 열리는데 국회는 판사회의 상설화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포함해 후보자 개인의 과거 판결 및 변호 경력 등에 대한 질문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3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 박 후보자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13일 청문회를 여는 쪽으로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현재 일주일에 4차례 열리는 재판을 3차례로 줄여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재판에서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는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한 바 있는데 재판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협의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불법 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촉진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불법 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면 입국 금지 조치를 면제하거나 단축시키는 혜택을 줍니다. 금준 미주 천인혈이요 옥반가요 만성고라 했습니다. 금잔의 좋은 술은 천사람의 피요 옥쟁반의 만난 안주는 만사람의 기름이다는 뜻입니다. 춘향전에서 어사 이몽룡이 변사또를 질타하는 시입니다. 분과 도에 넘치는 향락이나 도는 대개 다른 누군가의 눈물과 땀, 피 위에 기초한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을 상대로 한 도를 넘는 갑질, 이런 갑질이 어제 오늘 시작된 건 아닐 겁니다. 전 정권에서도 갑질은 있었을 테고 공정위도 검찰도 거기 그 자리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공정위 수장이 바뀌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한꺼번에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이런저런 갑질 행태에 대한 지적과 비판, 수사까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제도와 조직이 아닌 사람, 시스템이 아닌 권력과 권한을 쥔 누군가의 선의에 의해 움직이는 건 아닌가 싶어 이른바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갑질을 척결하겠다는 공정위와 검찰의 의지와 행보가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이철규 기자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기업 갑질 기사를 보며 든 생각입니다. 7월 3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